네, 고등수학 5분 증명입니다. 확률과 통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순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6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주선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탈출을 하려고 탈출선이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우주선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주선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선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설계자가 실수로 3사람만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이 중에 3사람은 탈출할 수 있고 3사람은 우주선에 남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된 겁니다. 6사람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탈출할 사람을 정할 수 있을까? 회의한 결과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제비뽑기 방식은 이렇습니다. 종이에다가 탈출용 작은 우주선을 그리고 여기에 사람의 이름을 3개 적습니다. 이름을 적기가 귀찮으니까 사람을 영어에다 매칭을 시킬게요. A, B, C, D, E, F라고 매칭을 시키고 예를 들면 A, B, E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다가는 A, F, C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서 상자에 넣어서 꺼냈을 때 처음 나오는 쪽지에 적힌 대로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때 필요한 쪽지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죠. 다음 장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의 첫 번째 자리를 이렇게 1번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 자리를 2번, 세 번째 자리를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A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B, C, D, E, F 이렇게 5가지입니다. 두 번째 B가 오면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C, D, E, F 이렇게 4가지가 되죠. C에서도 마찬가지로 4가지고 D도 4가지, E도 4가지, F도 4가지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가지가 돼요. A가 첫 번째 왔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쪽지의 개수가 20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리에 A뿐만 아니라 B가 올 수도 있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E가 올 수도 있고 F가 올 수도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올 수 있죠? 총 6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6을 곱해야 됩니다. 6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총 120가지가 됩니다. 쪽지를 120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한 이 쪽지의 개수가 바로 순열입니다. 어떤 순열을 구한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6명의 사람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순열을 구한 것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 P, 3이라고 표현해요. 왼쪽에는 전체 사람 수가 오고요. 오른쪽에는 뽑아서 나열할 사람 수가 옵니다. 다른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OP2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때는 우주선에 탑승한 사람이 5명이고 자리가 2자리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있고 A가 왔다고 한다면 여기는 B, C, D, E가 오겠죠. 총 5명이니까.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 B, C, D, E 5가지니까 5 곱하기 4 해서 20입니다. 이번에는 10P4를 구해봅시다. 이때는 우주선에 탑승한 사람이 10명이고요. 자리가 4자리입니다. 탈출 우주선의 자리가 4자리죠.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있고 A부터 J까지인가요? 네, A부터 J까지가 아마 10개일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이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매번 수용도를 그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수용도를 그리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수용도를 자꾸 그리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우리에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6사람을 3자리에 태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죠? A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자, 그리고 A가 왔을 때 두 번째 자리에 5명이 앉을 수 있고 나머지도 각각 두 번째 자리에 5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사람이 앉았을 때는 마지막에는 각각 4명씩 앉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10P4를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10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각각 두 번째 자리에는 9명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그럼 총 90가지가 있는데 그 90가지 각각 세 번째 자리에는 8명이 올 수 있고 네 번째 자리에는 7명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용도를 그리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9, 8, 7이죠. OP는 5 곱하기 4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일반화를 시키고 싶었어요. NPR이라는 기호로 일반화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먼저 NPR의 의미부터 써보겠습니다. NPR은 N명 중에서 사람이 아니라 개일 수도 있죠. 멍멍 짖는 개 말고 개수일 수도 있습니다. N명 혹은 N개 중에서 R명 혹은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NPR이라는 기호예요.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하려면 OP2부터 우리가 조금 더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OP는 5 곱하기 4인데 잘 뜯어보면 5, 4, 3, 2, 1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p4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까지 곱한 것을 6에서 1까지 곱한 걸로 나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p4가 됐다면 어떨까요? 100, 99, 98, 97일 텐데 100부터 1까지 곱한 것을 96부터 1까지 곱한 것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곱하기로 다 써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기호가 팩토리얼입니다. 1부터 n까지 곱한 것을 n 팩토리얼로 표현하기로 한 거죠. 사실 팩토리얼이란 기호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엄청 고마운 기호예요. 100부터 1까지 다 곱하기를 쓰는 것을 안 할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형태로 다시 써보면 100p4는 100 팩토리얼을 96 팩토리얼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5p2는 5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고 10p4는 10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로 나눈 것입니다. 조금 더 변형해서 써보겠습니다. 5p2는 5 팩토리얼을 5 빼기 2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고요. 10p4는 10 팩토리얼을 10 빼기 4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에요. 100p4는 100 팩토리얼을 100 빼기 4 팩토리얼로 나눈 것입니다.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죠. NPR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열의 기호를 정의해 봤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